안녕하십니까. 스누팀에서 세계사 담당하는 이종일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전쟁사 네 번째 중세 전쟁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부분은 게르만족 이동과 프랑크 왕국과 관련된 중요한 전투들이죠. 다 중요한 전투들이긴 한데 이걸 뭐 다 외우면 좋지만 그중 특히 중요한 전투를 좀 중심으로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전투는 살롱, 그리고 톨비아, 그리고 뚜라프아티 전투 이 세 개를 중심으로 하시고요. 그다음 하나 더 추가한다면 부위의 전투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좀 중심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드리아노플 전투는 지역 이름이죠. 아드리아노플 다음 지역 이름이죠. 아드리아노플 전투는 서고트족이 로마 군대를 격파한 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발렌스 황제는 서고트족에게 그 아리우스파를 전파한 걸로 알려진 그런 제 황제인데 이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죽게 되고 서고트는 이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공개했지만 만만치 않죠. 돌아서 이제 우리 지도에도 좀 이따 보게 될 이제 갈리아 지방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카탈라우눔 전투 혹은 이제 살롱 전투. 이 카탈라우눔이란 평원 지역에서 그 평원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지역 이름이 살롱이죠. 그래서 살롱 전투는 자, 두 명이 이제 세 개가 등장하는데 세 명이 등장하는데 플라비우스 아이투스, 예, 로마 장군이죠. 아이투스하고 서고토족이 연합해서 그리고 누구에다 훈족의 아틸라를 격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롱 전투는 소로마 제국의 마지막 뭐 이제 그 마지막은 아니죠. 소로마의 그 장군이었던 아이티우스와 서고토를 연합해서 훈족을 격파하는 거. 요게 이제 살롱 전투고요. 수화성 전투는 이제 이 수화성 전투부터의 세 개, 수화성, 톨비아, 구이에는 전부 다 클로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클로비스. 자, 클로비스가 다 이긴 전투인데 수화성 전투는 그냥 들어만 두셔도 괜찮습니다. 수화성 전투는 자 로마 마지막 이제 그 장군 알려진 뭐 시아그리우스가 나라를 세우죠. 그게 이제 시아그리우스 왕국이고 수화성 보이죠? 수화성에서 클로비스가 수화성에서 시아그리우스에게 이긴 거 이게 이제 수화성 전투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전투는 사실 여기서 이 네 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투는 여섯 개 하나 둘 셋 여섯 개 중에서도 톨비악 전투하고요. 그리고 뚜루와 부아티 전투입니다. 특히 돌비악 전투는 클로비스가 알라마니족에게 승리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승리한 후 아타나슈파로 개종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한 얘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어, 클로비스의 부인이 여러 번 이제 클로비스에게 아타나슈스파로 개종할 걸 요구했으나 이제 클로비스는 그냥 그러지 않았던 거죠. 예, 전통적인 뭐 부족 뭐 믿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랬는데 이 톨비악 전투에서 점점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죠? 알라마니족한테. 그런데 하늘에 이제 외치면서 내가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투에 승리로 이끌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해서 대성을 걷고 그러면서 클로비스와 클로에 따른 3천 명의 군사들이 아타르슈가 개종하게 되는 거. 그게 요거고 어디서 했었죠? 거기 이제 그 세례를 받고 도유하는 곳이 랭스 대성당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 프랑스 왕들은 이제 랭스 대성당에서 왕이 되는 걸 하나의 이제 전통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부의 전투는 클로비스가 서고투족을 격파해서 서고투족이 갈리아에서 여기 부의 쪽이죠. 부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서고투자 어디로 이동하게 된다? 에스파니아 지역 이동하게 되는 게 그게 부의 전투입니다. 그다음 뚜라와 부아티 전투는 자 피핀의 아버지고 피핀 3세 아버지고 카로스 대제 할아버지였던 카로스 마르텔이 이슬람 중에서도 우마의 왕조를 격퇴한 거. 그래서 이제 이슬람의 침략부터 유럽 본토를 지켜냈다. 서유럽을 지켜냈다. 할 때 꼭 나오는 전투가 뚜루와 부아티 전투죠. 자, 그다음 자 중세 봉건왕 전투인데 뭐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전투들이 많습니다. 일단 네이피어트 전투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죠. 오토 1세가 마자르족을 격파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계기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황제 대관하죠. 962년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대관하게 되는 게 이 오토 1세가 레이펠트 전투죠. 반드시 가셔야 되고 헤이스팅스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강 윌리엄 다른 말 우리가 나중에 뭐라 하죠? 윌리엄 1세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1세가 에섹스의 하롤드에 승리하면서 오늘날 노르만 왕조 이후 영국의 기초가 되는 노르만 왕조를 개창하게 되고 이 정보가 윌리엄 1세는 솔즈베리 서약 기사들이 왕에게 직접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중앙 집권적이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솔즈베리 서약과 전국의 이제 조세를 제도를 만드는 정비하는 둠즈데이 부 그리고 위타나 게모트를 없애고 왕실 자문을 설치하는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 그 윌리엄 1세죠. 자, 만지케르드 전투도 고등학생들이 알고, 세계 다 고등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셀직 투르크와 비잔틴 제국을 격파하죠.
자, 이후에 이제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우스 1세가 교황 우르바누스 2세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러멘 공의회를 소집하고 그래서 1차 십자군이 결정나는 거죠. 자, 레나르 전투는 고등학교 책은 없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전투 아닙니까? 그죠?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죠. 프리드 1세가 롬바르디아 도시 동맹에게 패배하게 된 거. 그래서 이탈리아 경영이 힘들어지게 된 배경이고요. 하틴 전투는 이슬람의 살라딘이 있었죠. 살라딘.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여기 했는데, 어쨌든 이 살라딘이 예수왕이 승리하면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이후에 3차 십자군이 이제 모집되는, 이건 뭐 유명한 이제 필리프 2세 사자왕 리차드, 이런 걸로 유명하게 되는 하틴 전투고요. 3차 십자군의 원인이 되는 게 하틴 전투고, 그 다음 부빈 전투 너무 중요하죠. 부빈 전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필리프 2세가 영국의 존왕과 이렇게 되죠. 필리프 2세하고 영국의 존왕하고 신성 오토 4세가 연합을 하고 필리프 2세하고 누가 연합하죠? 프리드리히 2세가 연합해서 누가 이겼습니까? 필리프하고 이쪽이 이겼죠. 필리프하고 프리드 2세가 이기고 이쪽이 진 거죠. 그게 이제 부빈 전투고 특히 영국은 존왕 이 전투에 진 이후로 1215년에 대원장 마그나 카르타가 발표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 좀 참고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유명한 백년 전쟁. 전투가 굉장히 많고 힘듭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중요한 거 중심으로, 중요한 거 중심으로. 이제, 자,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그렇죠? 자, 크레시 전투와 푸아티에 전투에 의해서 뭐가 됐다? 브레티니 조약이 체결되고, 아젠크루 전투에서 헬리오스 이긴 이후에 뭐다? 트루아 조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잔다르크가 어디에서 오를레앙 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무슨 죄야? 이명에 우리가 시험에 아라스 죄야, 그죠? 아라스 죄야. 요렇게 중심으로 좀 기억하면 됩니다. 요렇게만 잘 기억해도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자, 배경은 여러분 샤를 4세가 사망하면서 카페 왕조 단절된 거 이게 첫 번째고 그래서 에드워드 3세가 3세와 발루아 백작 필리프가 대립하면서 이제 그 발루아 백작 이게 샤를 4세의 조카였던 발루아 백작 필리프가 이제 왕이 되면서 발루아 왕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플랑드 지방에 대한 간섭이죠. 플랑드의 모직물 공업이 발달했는데 이 지역을 직접 지배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프랑스 국왕과 이에 반발하는 플랑드 지역 주민 그리고 영국 왕 요 갈등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프랑스 내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영국의 왕령지 이걸 둘러싼 대립 이렇게 세 가지가 원이 되는 거죠. 자, 전쟁의 시작은 에드워드 3세가 1337년에 가스코니 항구인 보르도에 우리 알고 있는 이제 그 와인 할 때 되게 유명한 그 보르도입니다. 보르도에 상륙함으로써 시작하게 되고 자 그러면서 클래시 전투와 부아티에 전투에서 장궁을 이용해서 긴 활이죠. 큰 활, 긴 활을 이용해서 이제 프랑스의 이제 중무장한 기사들을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국왕 장 2세가 영국군에 포로되죠. 그 장 2세하고 막내 아들 필리프가 이제 체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브리티니 조약이 체결되고 브리티니 조약 핵심적 내용 일단 기본적으로 보석 석방 액수는 외우지 마시고 보석 석방금을 낸다.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석 석방금을 낸다. 석방 보상을 낸다. 두 번째 칼레와 같은 도시들이 영국에 넘어간다. 이렇게 두 개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십자군 전쟁, 흑사병이 점점점 확산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내부적 문제가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소강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헨리 5세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다시 프랑스를 쳐들어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 유명한 아젠크루 전투에 승리하게 되고 이 아젠크루 전투는 앞에 있었던 클래시 전투나 부아티에 전투와 똑같이 영국은 중무장한 기사들이 그리고 프랑스는 중무장한 기사들이 영국은 기사들도 있지만 그 장군을 잇는 보병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똑같이 해서 이번에도 영국이 승리한 거죠. 내용 두 가지입니다. 자, 세자 샤르는 프랑스 왕에서 박탈당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헨리 5세가 프랑스 왕 샤르 6세의 딸 카세린과 결혼하고 연결선상에서
헨리 5세와 헨리 5세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잉글랜드와 프랑스 왕이 계승한다. 즉, 다면 왕위 계승에 대한 이야기 핵심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세자였던 샤를은 왕이 될 수 없고 왕위를 박탈하고 대신에 헨리 5세는 캐서린과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헨리 5세가 왕이 되든 아니면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왕이 되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헨리 5세도 죽고 샤를 6세도 죽으면서 그때 이제 그 헨리 6세 애가 그 완전히 한 두 살밖에 안 된 꼬맹이니까 이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가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강 상태에서 후반기로 가면서 이번에 이제 프랑스가 힘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잔다르크가 등장하면서 오를레앙 전투에서 승리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오를레앙 전투에 승리하고 그 이후에 임용시험에 나왔었던 아라스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아라스 조약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오랜 갈등 관계, 샤를 4세의 이제 샤를 7세의 샤를 7세 이쪽에 이제 왕실에는 오를레앙파라 하죠. 오를레앙파.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아르마냐크파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샤를 7세 이쪽이 되고 그 다음 반대편에 누가 있었냐면 부르고뉴파가 있었죠. 부르고뉴파가 굉장히 대립을 했는데 아라스 조약을 맺으면서 이 양쪽 간의 원한 관계를 대립을 종식하고 그 다음 종식이 되자 영국왕은 프랑스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동맹제가 잃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누구에게 유리해진다? 프랑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거죠. 자, 그리고 1450년 노르망디의 들어만 두시면 됩니다. 포르미 전투에서 프랑스가 대포를 사용해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포르미 전투와 보르드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 그러면서 프랑스군이 승리하면서 영국은 프랑스 내에서 뭐만 가지고 있다? 칼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정리하고 가볼까요? 다시 이제 간단히 핵심만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자, 중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초반부 전투에는 세 개가 있다. 카탈라오는 전투가 있었다. 요거는 로마 장군 아에티우스와 서고토가 연합해서 누굴 격파한 거다? 아틸라를 훈족을 격파한 거다. 톨비악 전투는 클로비스가 아타나시오가 개종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다. 그리고 뚜르아프아티 전투는 가우스 마르텔이 우마이야 군대를 격파해서 서유럽의 이슬람화를 막았다. 여기 보시면 되고, 자, 레이펠드 전투 오토 1세가 마자르족 격파하면서 신성화제 황제에 대한 직접적 배경이 되는 거고, 헬싱스 전투는 정보 윌리엄이 웨세스 왕 하롤드를 이기면서 노르만 왕조가 개창되는 직접적 배경이고요. 만지케스 전투는 셀주크 투르크와 비잔티움 제국 군대에서 셀주크 투르크가 승리하면서 이게 1차 십자군 전쟁의 배경이 됐던 거고요. 자, 레나는 전투는 프리드리 1세입니다. 1세. 프리드리 1세가 밀라를 중심하는 롬바르 도시아 동맹과 전투를 했으나 패배하게 되었다. 하티는 뭐 그런 게 있다고 들어가시면 되고, 부빈 전투는 필리프 2세와 프리드리 2세가 연합을 하고, 조난과 이제 오토 4세가 연합했지만 누가 이겼다? 이쪽이 이기게 되었다. 이 이야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100년 전쟁 딱 세 개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조약 세 개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브레티니 조약, 트루아 조약, 아라스 조약. 근데 아라스 조약이 시험에 나왔죠?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브레티니나 트루아가 나올 수 있어요. 특히 트루아가 나올 확률이 높죠. 자, 그래서 거꾸로 가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기에는 영국이 이제 중장이 아니죠. 장궁 보병을 위한 전투 승리하니 그게 크레 전투와 부아티에 전투고 이 과정에서 프랑스 국왕 자항이세가 포로가 되면서 석방군과 칼레를 넘기는 게 브레티니 조약이고 이후에 헨리 5세가 이제 다시 전쟁을 시작해서 아젠쿠르 전투에서 이기고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투르아 조약이 체결되고 투르아 조약은 사르 7세의 왕위의 성과를 부정하고 그죠? 왕위의 성과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헨리 5세와 카트린 샬 6세의 딸 카트린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이나 아니면 헨리 5세가 왕이 되는 걸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거고요. 그죠? 그게 핵심적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잔다르크 등장 올레앙 전투에 승리하면서 샤를 제사가 랭스 대성당에서 대관식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리고 아라스 조약이 시험에 나왔던 거죠. 아르마냐크파와 부르고뉴파의 대립을 종결한다. 이로써 영국이 활동하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포르미니 전투와 보르 전투에서 프랑스가 이기면서 전쟁 끝나고 영국은 칼레만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서, 지도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해줘요. 지도를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지도 보시면, 이 가스용 전투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나오죠? 부아티에 전투, 크레스 전투. 여기 있었죠? 크레스 전투와 부아티에 전투 이겼고.
자, 그래서 이제 브레티니 조약 체결되고, 그 다음 아젠쿠르 전투가 이겨서 트루아 조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오를레앙 전투에서 프랑스가 이기면서 아라스 조약이 체결되고, 그렇게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봐주시면 되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예,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 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우리 여러분 잘, 이제 종교에 관련된, 뭐, 슈말칼덴 전쟁이라든가, 여기 보시죠? 예, 뭐, 악수파이, 네덜란드 독립전쟁,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까지 여기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